안녕하십니까. 엑셀 도사와 함께하는 엑셀 매크로 VBA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프로시저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엑셀 화면에서 비주얼 편집기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왼쪽 Alt와 F12를 누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에서 찾아 들어가는 것은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그랬고, 개발 도구를 나타내는 방법은 파일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파일 옵션에서 여기 보면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개발 도구를 찾아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왼쪽 Alt와 F12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화면이 떴습니다. 화면이 떴는데, 자, 그래서 이 화면이 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여기에 보면 시트 1에서 시트 1, 2, 3이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엑셀에서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가서, 자, 보면 일반에 보면은 포함할 시트 수 1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이 3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포함할 시트 수. 이것이 3으로 되어 있으면은 새 문서를 열 때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것을 새 문서를 열면은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문서는 이렇게 1, 2, 3으로 생겼다는 거죠. 1, 2, 3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파일 옵션에서 여기 포함할 시트 수가 1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그래서 파일을 새롭게 만들 때마다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것이 한 개가 있든지 세 개가 있든지 그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코딩을 할 때 여기다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코딩을 할 때는 삽입해서 모듈을 하면 이 모듈에다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화면이 저는 검게 되어 있는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길 바라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데 서브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서브 프로시저는 서브로 시작한다. 프로시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브와 펑션 그리고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프로시저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것은 서브 프로시저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펑션 프로시저는 좀 이따가 나중에 펑션 프로시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 프로시저는 서브로 시작을 해서 엔드 서브로 마치는 것이 서브 프로시저인데, 그래서 이 프로시저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브 해서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 이 프로시저의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름은 입력을 할 때 한글 또는 영문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다. 처음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셀에 입력하기 그래서 셀에 입력하기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괄호가 열고 닫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엔드 서브가 생기게 된다.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독성을 위해서 한 탭을 하나 눌러서 왼쪽에 보면은 왼쪽 시프트 위에 보면은 탭 키가 있습니다. 탭 키를 누르게 되면은 한 8칸 정도가 들여쓰기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그래서 보기에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을 입력하는데 이번에 셀에 입력하는 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느냐 하면은 셀에다가 자 이제 여기가 10과 그 다음에 20 30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식을 sum 괄호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시트에서 그냥 하면 되지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지금 이제 이렇게 입력하는 것에 대한 그 코딩을 연습하는 겁니다. 코딩을 연습하는 거지 이 60이라는 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셀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sum이라는 수식을 입력을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우고 B2부터 입력을 합니다. 그죠? B2, B3, B4 그래서 여기다가 자 보면은 이제 셀은 range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range range range라고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다운표를 해야 됩니다. 셀의 주소는 문자열입니다. 셀의 주소 A1, A2, B2, B3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항상 이렇게 다운표를 한다. 그래서 B2 다운표 이때 소문자를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B를 소문자를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B equal 10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입력이 됐죠. 여기에 이미 자, F8키를 이용을 해볼게요. F8키를 이용을 합니다. 하나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때는 실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행할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야지 실행이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엔드 서브 마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B3는 20을 입력을 한데 있죠. 그래 이걸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B3는 20 B3는 20 그 다음에 복사 그대로 또 해서
B4는 30.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F8을 누르겠습니다. F8. 자, 아직은 실행 안 됐죠? 10 들어갔고, B3 20 들어갔고, B4 30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한다는 거죠.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 수식을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 그러면은, range B5, range B5. 그러면 여기는 뭔가는 다르겠죠. B5라고 하고, 5라고 하고, 좀, 뭐가 나옵니다. 그죠? 수식은, 포뮬라라는 수식을, 포뮬라입니다. 포뮬라. F-O-R, M-U-L-A. 바로 밑에 있네요. 요거, 탭을 탁 치게 되면은, 이게 다 입력이 되죠. 포뮬라, equal. 어떻게 하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수식도, 그렇죠? 수식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수식도 보면 동일하게, 문자열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열로.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다운표를 하고, 여기 제일 먼저 수식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뭡니까? equal이라는 것이 먼저 들어갑니다. equal sum. 네 번째로 sum. 소자라도 관계없죠. 괄호 열고, B2에서 B4잖아요. B2에서 B4.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고 다운표를 한다. 셀에 들어가는 것이, 자, 여러분들 요 이퀄이 두 번 나왔다고 해서 헷갈리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셀에 입력하는 부분이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죠. 셀에. 근데 요것이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수식은 맞지만은 문자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운표를 씌운다. 이퀄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 프로그래밍에서 equal의 뜻은 뭐냐?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넣는다는 뜻입니다.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넣는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넣는다. B5의 수식으로 넣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자, 다시 여기를 지웁니다. 자, 지우는 것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보시겠습니다. 8 들어가고, 그 다음에 B4에 이제 30이 들어가고, 20이 들어가고, B3에 20이 들어가고, B4에 30이 들어가고, B5에 6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수식이 들어갔겠죠. B5를 선택을 해보면은, 자, B5를 선택을 해보면은, 여기에 보면 위에 B2에서 B4 sum equal sum B2에서 B4까지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2 키를 눌러도 보이겠죠. 그래서 B2에서 B4까지를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그 sum을 내주는 수식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오늘 굉장히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시트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은 시트 1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이게 시트를 하나 더 만들었더니, 그래서 시트 2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시트2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입력이 이미 되어 있고, 시트2에 또 입력이 또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시트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시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시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시트를 지정을 해주지 않고, 활성화된 시트에다가 바로 기록을 할 때는,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앞에다가 시트 지정을 해주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시트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시트 지정하는 부분은 오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고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데이터를 지우는 것을 해보겠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시저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서브 지우기로 할게요. 지우기 엔터. 뭐 이렇게 서브 지우기 엔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B2에서 B5를 지우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range 괄호 열고 B2에서 B5 이거는 저기 뭡니까 셀 주소는 문자열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문자열은 항상 다운표를 입힌다. 다운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B2에서 콜론 B5 그래서 다운표 닫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점 클리어를 보겠습니다. CL 자 클리어 하게 되니까 클리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클리어가 있고 클리어 코멘트가 있고 클리어 콘텐츠가 있고 클리어 포매트 클리어 하이퍼링크스 그 다음에 클리어 노츠 그 다음에 클리어 아웃라인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클리어는 뭘까요? 클리어는 모든 것을 다 지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 클리어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해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테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색상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가운데 정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을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 클리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8 B2에서 B5 클리어 지워졌다는 거죠. 자 지워졌어요. 지워졌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1, 10, 20, 30, 60 만약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보니까 다 지워졌어요. 색상도 지워지고 테두리도 지워지고 가운데 정렬했던 것도 지워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클리어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지울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문서 작성했던 것이 흐트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점 클리어 CLE 클리어 컨텐츠가 있습니다. 클리어 컨텐츠 이것을 하게 되면은 자 클리어 컨텐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만들었어요. 이것도 색상도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볼드체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좀 크게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F8을 눌러볼게요. F8
그래 이번에는 안에 글씨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싹 지웠다는 거예요. 내용만 그대로 여기다 10을 입력을 하면은 방금 그 모양 그대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30, 50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금 그 모양 그대로가 유지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 클리어 콘텐츠를 사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여기에 병합을 했어요. 20이 들어갔죠. 20이 들어갔어요. 병합을 한 셀인데 20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잘 지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클리어 컨텐츠 이렇게 병합된 것도 이렇게 다 지운다. 네, 다 지울 수 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만약에 병합된 경우는 셀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병합된 주소, 이거는 여기는 왼쪽에 B3를 지우면 되는 것입니다. B3를 지우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했으면 그 내용에 거기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클리어 컨텐츠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클리어에 대한 것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클리어는 그래서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지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클리어 해볼까요? 클리어 F5를 눌러보면은 몽땅 다 지워지죠. 몽땅 다 지워지고 사이즈도 다 지워지고 여기 정렬도 다 지워지고 폰트도 볼트체도 지워지고 볼트체 크기도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지워지는 것이 클리어다. 그래서 클리어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컨텐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로 두 개로 두 번 이렇게 입력을 하고 탭을 누르면 다 들어가죠. 자, 그래서 셀에다가 접근하는 방법은 레인지를 사용하게 된다. 레인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셀의 주소는 문자열로 취급이 된다. 문자열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을 할 때도 수식도 역시 문자열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매크로 기록기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면은 매크로 기록을 해보면은 뭔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매크로 기록기로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록을 매크로 1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둘러서 여기는 10을 입력하고 20을 입력하고 30을 입력하고 equal sum 여기에 sum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중지를 눌렀어요. 여기 가보면은 모듈 여기다가 작성하지 않고 모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가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서 앞으로 가져갈게요. 자, 매크로 기록기는 이와 같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일 처음에 B2를 선택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더 빠졌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전에 B2 셀렉트 부분이 빠졌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매크로 기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B2 셀렉트. 그 다음에 active shell formula r1 c1 equal 10. 10인데 여기는 따옴표가
없는데 여기는 따옴표를 제가 줬어요. 그래서 줬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10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문자열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매크로를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따옴표로 된 것을 요거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뒤에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B2.select 포뮬라 R1 C1 이렇게 되는 요까지가 select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selection 또는 active cell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selection 또는 active cell 그것은 그래서 동일한 거니까 이거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다 바로 입력을 하면 된다. 여기처럼 여기는 지금 바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B6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엔터 치면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그래서 B6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은 요를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자 위에 것과 밑에 것이 여기는 기록을 한 데는 포뮬라 R1 C1으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포뮬라 R1 C1을 사실은 자기는 포뮬라 R1 C1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입력한 것이 수식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게 수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수식. 이것도 수식입니다. 이것도 수식이고 이것도 수식인데 요 수식은 어떤 수식이냐면은 이런 타입의 수식입니다. sum R-3 C 그 다음에 R-1 뭐 이런 식으로 뭐 R-1C R-3C R-1C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R1 C1 타입을 쓰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R1 C1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R1 C1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아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강의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강의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는 포뮬라라고 고쳐줘도 되는데, 사실은 이 포뮬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이거 다 떼버려도 돼요. 그냥 입력하는 것은 다 떼버려도 되는데, 다 떼면은 이제 기억을 할 때에, 프로그램이 기억할 때에, 여기는 값을 입력을 하는구나. 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값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원래 그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value VAL value 요거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value는 여기에 입력된 값은 10이고 여기는 20을 입력하고 여기는 30을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왜 처음부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값이나 그냥 문자를 입력할 때는 그냥 이렇게 .value 이거 넣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선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배우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쉬워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학습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뮬라 R1 C1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R은 row의 준말입니다. row 행입니다. 행은 마이너스 세 번째. C는 생략했어요. C는 자기 행 그대로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기 칼럼 그대로라는 거예요. C는 칼럼, R은 row입니다. row.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그래서 자기 현재 칼럼에, 자기 현재 칼럼은 자기 현재 칼럼이고, 그리고 R은 행은 마이너스 3. 여기다가 입력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냐면은, 자기 칼럼. 그래, C 뒤에는 대괄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가 대괄호 있어야 돼. 대괄호. 요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C 제로. C 대괄호 제로.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이름이 어려워 보이니까, 이것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제로. 자기 칼럼이라, 자기 열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R-3 자기 여기 수식이 입력된 곳에서 마이너스 3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그다음 마이너스 1까지 요것을 더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 외우지 마세요. 요건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기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은 알아먹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렵죠? 매크로 이 부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 그냥 매크로 기록기로 처음 아마 제가 매크로 기록기로 했으면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방금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셀에 입력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F5를 누르고 F8을 누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서 Alt F8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뭐 매크로 실행하는 방법이 나와요. Alt F8. 그럼 여기 선택을 하고 실행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에다가 연결을 시켜놓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버튼은 어떻게 만드느냐? 개발 도구에 보면은 삽입에 버튼이 있어요. 밑에 거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버튼을 여기다 그리면은 여기에 셀에 입력하기 요거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버튼을 하나 더 그려요. 이렇게 이거는 지우기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버튼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요거는 입력이라고 해주고 입력하기 여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해서 지우기 자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좀 불편함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왜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딱 맞춰서 안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셀에다가 딱딱 맞추려고 하면은 왼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죠.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은 정확하게 셀에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시고 그리고 조절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셀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우기, 입력하기, 지우기, 입력하기, 지우기, 입력하기. 이 버튼들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이 도형도 있겠죠. 도형도 있고 그림도 있겠죠. 도형에다가 이렇게 해서 도형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셀에 입력하기, 지우기 누르고 셀에 입력하기. 이렇게. 그래서 이 도형을 만들어도 되고 버튼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림을 사용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삽입해서 그림을 하나 갖다 놓고 그림 아무 사진 들어가서 뭐 어쨌든 뭐 복잡하네 그죠? 자 사진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돈이 하나 있다. 뭐 돈을 삽입을 해가지고 돈을 삽입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지우기 이렇게 해보면은 요거는 지우고 요거는 입력하고 지우고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로시저 두 번째로 해서 프로시저 셀에 입력하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우시더라도 꾸준히 이런 것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자기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작성했던 이 부분들을 스스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시면은 금방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휘발성이 있어 가지고 머리에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걸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VBA 부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VBA를 잘하게 되면은 회사 업무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아는 업체들이 지금도 보면은 VBA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VBA를 꼭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고 VBA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너무나 재미있어 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엑셀을 만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